그래 한번 봅시다. 질문할 거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네, 질문하실 거요? 번호 70번. 아 이거 어려운 거예요. 기출문제. 몇 번이요? 30번. 30번. 앞으로 가네. 일단은 여기 연습 문제에서 먼저 질문을 먼저 국한시켜 볼게요. 일단은. 아직 안 풀어서 그렇지? 다른 거는? 이거 최대한 쌤이 알려준 방법이랑 이게 달라요. 아 그래요? 정리면체? 아 직리면체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가볼게요. 얘는 좀 출제된 지가 오래됐죠. 12년이니까 10년이나 지나서요. 그때 당시에 확통의 그런 흐름하고 지금 확통의 흐름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때 당시에는 약간 아이디어가 좀 필요했어요. 확통 문제를 풀 때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좀 많았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냥 상황, 사건들을 잘 쪼개가지고 분류해서 각각 잘 세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은. 이거는 지금하고 좀 다른 상황이다. 어떤 거냐면 문제부터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집에서 처음에는 철수야 우리 도서관에서 만나자 라고 하고 가고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가야지. 근데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야 미안 나 지금 서점이야. 아 뭐야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북스토어였어. 진짜 서점으로 다시 가야 돼. 다시 돌아가겠죠. 이렇게 이런 경로가 몇 개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까다롭다. 다 올라가서 내려갈 수도 있고 적당히 올라가서 내려갈 수도 있고 운이 좋게 앞으로만 가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복잡해요. 상황이. 그래서 얘는 상황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전화를 받은 게 첫 번째 줄에서 전화를 받았는지 두 번째 줄에서 전화를 받았는지 아니면 세 번째 줄에서 전화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나눠서 봐야 돼. 만약에 이 친구가 앞으로 가고 있다가 전화를 여기 이 줄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전화를 여기서 받건 여기서 받건 여기서 받건 그냥 쭉 가면 돼요. 근데 전화를 여기에서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올라갔다가 다시 뭐 해야 돼? 내려가야 돼. 근데 내려가는 것도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가서 바로 내려갈 수도 있어. 이렇게. 자 상황이 복잡해. 여기에서 전화를 받았다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 그치? 오, 아이디어를 써야 된다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받았다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진행해서 갔다면 이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내려가고 여기서는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상황 만들지 말고 올라가게 만들어서 서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경로를 잡는 것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아이를 펼쳐서 약간 접힌 그래프라 생각하면 되는데 접힌 걸 펼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서 전화를 받으면 여기에서 전화를 받으면 서점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경로를 잡으면 되는가. 그 모든 게 다 표현돼. 얘가 만약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이렇게 갔다 라고 하면 얘는 그냥 그대로 펼쳐가지고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해되니? 자 그래 그러면 그렇지 해결할 수 있어. 여기에서 전화를 받았으면 그냥 한 가지겠네. 만약에 여기에서 전화를 받았으면 얘는 한 줄을 펼친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에서랑 똑같을 것이고 공식을 외운 걸 쓴다면 6팩 나누기 가로가 세로가 2팩 가로가 4팩이니까 6팩 나누기 2팩 4팩이야. 만약에 3번에서 전화를 받았다면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부분을 꺾어서 올리면 여기에 서점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 두 번째 줄에서 전화를 받으면 총 4칸을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받았을 때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그럼 얘는 전체가 가로 4칸 세로 4칸이니까 8팩 나누기 4팩 4팩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에 진짜 재수 없는 경우 4번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아래로 4칸 위로 4칸이니까 총 몇 칸 되겠니? 위로 6칸 되겠지. 3칸. 6칸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러면 이제 총 가로가 4개, 세로가 6개니까 10팩에 4팩, 6팩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거를 다 더하시면 되겠네요. 4번이었다면 이 친구는 욕을 바가지로 먹었을 거야. 야, 이 자식아. 이해되니?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의 형태는 특정한 아이디어를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분위기하고는 3호 차이가 있다. 아, 이렇게 오구나. 혹시 누군지 알아요? 세민이 누군지 아니? 뭔지 알겠니? 어떤 만화인지 알겠니? 자전거 타는 만화인데. 겁쟁이 패들 혹시? 아니 피규어 하나 사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하나 더 사봤어요. 자, 됐나요 이거 이해? 일단 한 대까지 해보고요. 앞에 30번 질문이었다고요? 아 이거 수업 시간 했니 안 했니? 뒤에 쪽거 하나 있어요. 비슷한 걸로. 네. 얘는 네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걸로 했던 것 같지 느낌이? 뒤에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나눠볼게요. 펭귄도 키순으로 나열을 해야 되고 곰돌이도 키순으로 나열을 해야 돼요. 근데 조건이 또 있죠. 상자 A의 왼쪽에서 두 번째 인형, 이 인형 요거 네. 이거는 B에서 왼쪽 두 번째 이것보다는 더 오른쪽에 배치돼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일일이 하나씩 하면 돼요. 얘를 내가 1, 2, 3이라고 하고 얘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라 했을 때 배치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 일단은 무조건 1번이 오던가 아니면 기억이 와야 됩니다. 무조건. 맞아요? 1번 다음에 누가 올 수 있죠? 2번이 올 수 있어요. 그쵸? 2번이 와버리면 이 조건은 무조건 만족하겠죠? 2번이 먼저 왔으니까. 2번이 기억보다, 2번이 니은보다 앞에 와야 돼. 이 뒤에는 무조건 만족해. 됐어. 1번 다음에 또 누가 올 수 있니? 기억이 올 수 있지. 기억 다음에 누가 와야 되니? 니은은 뭐다? 기억 다음에 무조건 누가 와야 돼? 이가 와야 돼. 니은이 와버리면 안 되니까. 이 뒤에 다 돼. 끝이야. 기억이 왔어. 그 다음에 니은이 올 수 없어. 왜냐면 이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1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니은이 뭐다? 이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경우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민아 이해되니? 그럼 나머지 것들만 배열하면 돼. 1, 2를 하고 나머지 배열하는 게 이제 3하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남았으니까 얘들을 나열하는 방법은 얘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순서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전체 5패 저 순서가 결정된 것은 같은 문자 취급하니까 나누기 4패 여기 1, 2 기억이면 남아있는 게 3 남아있고 니은, 디귿, 리을 남아있어 이 세 개가 순서가 결정됐으니까 4패 나누기 3패 기억 1, 2가 됐으면 그 다음은 3 남아있고 니은, 디귿, 리을 남아있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4패 나누기 얼마? 3패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없습니다 5가지, 4가지, 4가지 더해서 13가지
이해되세요? 다른 질문? 괜찮아요? 은수 아까 안 풀렸다고 했던 것들, 힘들게 했던 것들. 네. 내가 알아서 선별을 좀 해줄게 그러면. 자, 여기 이 부분에 대해 이 개념, 직류면체의 최단거리 개념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얘는 좀 다르네요. 이거 같은 문제가 아니네. 이건 좀 문제가 다르네요. 진짜 개념이 다른 거네. 흔하진 않은데. 선생님이 그때 이야기했던 거는 이 속으로도 파고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외부에서만, 그냥 겉면만 따라서 이동하는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진행 방향은 이 방향, 이 방향, 그 다음에 요 방향, 이 세 방향으로밖에 진행을 못해요. 겉면만 따라가야 되니까 빨간색 면을 따라가다가 파란색 면을 향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빨간색 면을 가다가 노란색 면을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빨간색에서 노란색을 따라서 G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빨간색에서 그 다음에 파란색을 따라서 G까지 가는 방법이 있어요. 또 뒤로도 갈 수 있나요? 밑에가 먼저 노란색을 거쳐서, 어디야 이게? 노란색이죠? 노란색을 거쳐서 빨간색을 갈 수도 있겠고요. 면을 지금 어쨌든 지나갈 수 있는 게 6가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근데 여기서 요 사건을 풀었네. 잠시만요. 뭐지? 네, 덧셈 정리로 얘를.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덧셈 정리로 정리를 해봐야 하네요. 잠깐만요. 뒷면을 이용하지 않는 건가? 뒷면 이용하는지만 확인해 볼게. 뭐야? 뒷면 다 포함인데? 여기는 뒷면이 없어.
속에 들어가는 걸 빼고 와. 복잡해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를 이용하든가. 네,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들 좀 생소한 개념이었는데요. 한 번도 못 봤네요, 이런 케이스를. 자, A에서 G까지 가려면요. 일단은 최단거리로 가려면 면을 두 개를 지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포인트야. A에서 G로 가려면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 라고 했을 때 면을 어쨌든 두 개를 이용해야지 G까지 갈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 2번, 세로로 가는 거 2번, 위로 가는 거 2번 이렇게 이용해야 돼. 총 6번에 걸쳐서 움직여야 되는데 여튼 간에 면을 반드시 두 개를 거쳐가야 된다 이거거든요. 면을 반드시 두 개 거쳐가야 돼. 그런데 이 면과 이 면을 거쳐서 가는 방법의 수, 이 면과 이 면을 거쳐서 가는 방법의 수 6 곱하기 6, 36까지. 아니지. 요거니까 4개에다가 4패, 2패, 6시 15개. 이게 15개가 나오는 거. 15개가 6개가 있으니까 15 곱하기 6이 돼서 90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중복되는 거. 이 라인 따라서 절로 가는 거는 이쪽에서 마찬가지로 가는 거랑 중복돼. 와, 이거 설명 어떻게 하냐? 네, 하기가 힘드네요, 설명하기가. 여튼 이래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A에서 G로 가려면 면 두 개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반드시. 오케이?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펼쳐봐요. 펼치게 되면은 밑에가 빨간색, 위에가 노란색이니까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이제 G가 돼요. 여기가 E, 여기가 F, 여기가 B, 여기가 H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이리로 가는 최단거리 방법의 수는 6팩 나누기 2팩에 4팩이죠. 그게 몇 가지냐면 15가지예요. 근데 면을 두 개 거쳐서 가는 방법이 총 6가지가 돼. 내가 요 면을 거쳐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면을 이용해서 빨간색 면이라면 이 면을 이용해서 옆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맞니? 이 빨간색 면으로 위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 두 개 생겨. 아래쪽 면을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아래쪽 면을 이용하면 이렇게 가는 거 하나, 아래쪽 면하고 요 면하고 두 개. 옆으로 마찬가지. 요 놈도 요 놈하고 하나, 이 두 개. 그러니까 이 모양이 총 몇 개가 나오냐면 6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 15 곱하기 6까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중복되는 게 있다 이거야. 뭐가 중복되냐면 라인 하나를 따라가서 가는 경우가 중복돼. A에서 E를 따라서 E에서 F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E에서 G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야. A에서 E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두 번 세졌어요. 한 라인을 쭉 따라서 하는 경우는 두 번 세졌어. 언제 세졌냐면 이 사각형이랑 이 사각형 갈 때에 이것이 카운트가 됐겠죠. 되니? 근데 누구도 카운트가 됐냐면 옆면하고 요면 이렇게 이용하는 거에도 카운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서리 하나를 따라서 가는 경우는 두 번 카운트가 됐기 때문에 모서리 하나를 따라서 가는 케이스가 중복돼요. 요 케이스.
몇 가지냐면 4팩 나누기 2팩 2팩이니까 6가지야. 그 6가지가 중복이 되는데 라인을 중복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 2개 중복되고 이 라인을 따라서 가는 것도 2개 중복되고 이 라인을 따라서 가는 것도 2개 중복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 때 이 라인을 따라서 2번 가는 것도 2번 중복되고 이 라인 따라서 가는 것도 2번 중복되고 이 라인 따라서 가는 것도 2번 중복돼요. 그러니까 요 라인 같은 경우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요 놈하고 요 놈으로 갈 수 있는 것 때문에 중복이 되고요. 요 놈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중복되고 그러니까 총 모서리를 한 모서리를 쭉 따라서 가는 게 총 6개가 중복이 되어서 6 곱하기 6만큼 반복되는 것이 생깁니다. 중복되는 게 생깁니다. 그걸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돼. 빼주니까 90 빼기 얼마가 되어서 36이 되어서 54입니다. 라고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선생님이 그냥 아예 잘라서 이야기할게요. 나는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 지금 페이지 말고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많이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혹시 여기 베이직에서도 많이 걸렸니? 저요? 네. 페이지 저 47번? 베이직에서 그럼 먼저 베이직 거는 전부 다 해결하고 가야 되니까 베이직 가보자. 자, 1000보다 작은 자연수 999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5를 가지지 않은 자연수의 개수예요. 5를 가지지 않은 거요? 자, 그러면은 전체에서 5라는 숫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1, 2, 3, 4, 5 아니 5 없잖아. 6, 7, 8, 9 숫자가 9개밖에 없는데 그걸로 만들 수 있는 숫자의 개수를 빼주면 돼요. 일단 1000보다 작은 자연수는 999개가 있을 것이고요. 되니? 5를 뺀 자연수는 몇 개가 있냐면 봐봐. 세 자리 숫자를 만드는데 맨 앞에도 0이 올 수 있냐 이거 한 자리 숫자 있고 두 자리 숫자 있고 세 자리 숫자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맨 앞에 0을 허용을 하면은 그냥 두 자리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맨 앞에 0을 허용을 해버리면 이해되니? 맨 앞에 0을 2개 허용해도 괜찮겠죠. 이렇게도 999개도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000의 자리에다가 0을 허용해서 9까지 0을 허용해서 9까지 0을 허용해서 9까지 중에 숫자를 선택했다 생각하면 10개 곱하기 10개 곱하기 10개니까 1000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빼면 돼. 000만. 그래서 999개야. 그러니까 나머지 9개의 숫자 가지고 만들면은 맨 앞에는 0부터 9까지 중에 5 빼고 0부터 9까지 중에 5 빼고 5 빼고니까 전체 몇 개? 9 곱하기 9 곱하기 9개에서 000만 빼면 되니까 이만큼의 숫자가 5를 제외한 숫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숫자예요. 999도 비슷하게 표현을 하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에서 얼마를 뺀 거? 1을 뺀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이너스 1 플러스 1 생략을 하고 나면 10의 세제곱 빼기 9의 세제곱이니까 이걸 우리가 왜 이래? 아, 머리가 너무 짧게 잘라. 새로운 학생이 왔네. 이거 완전 딴 사람이야. 오늘 영어 잘 남았어? 곱셈공식으로 곱셈공식 변형으로 풀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10 빼기 9 플러스 3 곱하기 10 곱하기 9 10 빼기 9 곱셈공식 변형으로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270 271 이렇게
답이 왜 없죠? 아, 왜 멍충하게 했지? 5를 가지지 5를 가지지 않은 거니까 그냥 이거네 이거. 네. 5를 가지지 않은 거니까 그냥 얘네요. 9의 세제곱이면 얼마죠? 729에서 1을 빼니까 728 이렇게 되겠네요. 네, 또 질문 받고 있어요. 51번도 같이 보고 또 51번 먼저 해볼게.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각 2등분 삼각형 또는 정사각형 내부에 만들어진 9개의 영역에 6가지의 색을 사용하여 모두 사용해서 색을 칠하려고 한다. 직각 2등분 삼각형에 있는 4개의 영역에는 같은 색을 칠한다. 나머지 정사각형에는 5개로 칠한다.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색깔이 몇 개 필요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필요하니까 딱 맞아요. 누구부터 칠하는 게 좋겠니? 직각 2등분 삼각형 마지막에 칠해 버릴까? 가운데부터 하나씩 칠하면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 고르는 게 몇 가지? 6가지. 그 다음에 여기랑 칠할 건데 5가지의 색깔 중에서 저기에 칠할 색깔 4개를 고르고 걔를 칠해야 되는데 걔를 칠하는 방법은 원순열이니까 4팩 나누는 게 4가지. 나머지 한 가지 색으로 삼각형을 칠하면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되니? 한 번에 칠한다면은 일단 칠해요. 6팩으로 다 칠하고 시작해. 근데 얘는 몇 개짜리 원순열이야? 4개짜리 원순열이니까 나누기 4 이렇게 봐도 똑같은 답이 나오겠네요. 안에서부터 하나씩 칠하는 거, 한 번에 칠하고 난 다음에 겹치는 걸 제거하는 거. 됐어요? 이게? 다른 질문? 세훈이 오늘 시험 못 보는 거죠? 아니 저 시간 그 후원 몇 시에 끝나나요? 오늘이요? 네. 볼 수 있긴 해요. 아, 끝나고? 네. 끝나고는 잘 모르겠고 몇 시에 다 끝날런가? 일단 수업이 다 9시에 끝나니까 정리하고 나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만약에 오늘 안 되면은 내일이라도. 내일 혹시 학원 오니? 네, 내일 와요. 내일이라도 봐야죠. 혹시 오늘 안 되면 일단 보는 데까지 봐보고. 자, 또 다른 질문? 베이직에서 세훈이 숙제는 다 했니? 오, 야 뭐야 오늘 종합 선물 세트인데. 너 어차피 남아서 공부도 더 하고 가야 되고 할 게 많고. 자, 그렇다면 뒤쪽에 중복 조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메인 메뉴예요. 중복 조합이 경우의 수의 메인 메뉴입니다. 자, 조합 C의 개념만 좀 정리를 다시 하는 거고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챔스에 진출한 축구팀 토트넘, 첼시, 레알 한 번씩 경기를 할 때 토트넘과 첼시가 경기하는 것, 첼시와 토트넘이 경기하는 것은 서로 같으므로 세 축구팀이 한 번씩 경기를 하는 방법에서는 토첼, 토레, 레첼 세 가지이다. 이렇게 서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경우를 뽑는 방법의 수를 조합이라 하고 NCR이라고 한다. C는 컨비네이션의 첫 글자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그럼 이거부터 해보자. 5명의 학생 중에 대표 2명을 뽑는 방법의 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죠? 기호로? 52. 색이 모두 다른 10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거 14라고 계산했어요. 맞죠? 되게 중요해. 거기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조합은
이렇게 몇 가지 성질들이 있습니다. 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배울 게 중복조합인데 중복조합은 선생님이 설명을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돼요. 일단 당분간은 중복조합 문제를 풀 때 기호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C만 쓸게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중복조합을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거야. 사과하고 얘들아 배하고 귤을 합쳐서 5개를 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사과를 내가 5개를 다 사면 배하고 귤은 빤 개. 사과를 4개만 사면 배 하나 귤 빤 개. 귤 하나. 3개를 사면 2개 빤 개. 1개 1개. 빤 개 2개. 2개를 사면 3개 빤 개. 2개 하나. 하나 2개. 0개 3개. 1개를 사면 4개 빤 개. 3개 하나. 2개 2개. 1개 3개. 빤 개 4개. 0개를 사면 5개 빤 개. 규칙이 있습니까? 네, 규칙은 있습니다. 처음에는 5개 샀을 때 개수는 몇 개 나오고? 1개. 4개 사면 2개. 3개 사면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이걸 다 더하면은 저 가지수가 나와요. 매번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과일의 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개수가 늘어났을 때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일반적인 방법 중에 가장 학생들이 이해하기 좋은 방법이 칸막이 이론이라는 게 있어. 칸막이 이론은 뭐냐면 이거야. 일단은 과일이 몇 개가 필요해요? 5개가 필요하죠. 근데 얘들은 아직 누가 과일 5개이지 사과가 몇 개인지 배가 몇 개인지 귤이 몇 개인지는 결정이 안 된 상태야.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칸막이를 설정을 할게. 칸막이는 2개가 있으면 됩니다. 과일이 총 3개이기 때문에 사과 칸막이를 막아가지고 맨 앞쪽에 있는 동그라미들은 다 사과로 바꿔줄 거고 가운데에 있는 동그라미는 배로 바꿔줄 거고 맨 뒤에 있는 동그라미는 귤로 바꿀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칸막이를 내가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한다. 그 말은 사과를 2개, 배를 2개, 귤을 하나 사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니? 칸막이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붙여서 놔뒀다. 사과 2개, 배 1개, 귤 3개를 사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에다 칸막이를 놓는 방법의 수만큼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 이거는 몇 개 산 거니? 사과 3개, 배, 귤. 그렇지, 이렇게 산 거야. 그러니까 이 방법의 수하고 사과, 배, 귤의 개수를 세는 거하고 똑같겠지. 이해돼요? 자, 이거를 다시 생각하면 이래. 다시 생각하면 그냥 과일 5개하고 칸막이 2개를 그냥 나열하는 거하고 똑같아져요. 그냥 나열해. 그냥 나열하는 거야.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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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막이, 칸막이, 과일, 과일 이렇게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 사과 3개, 배 1개, 귤 2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니? 다시 이야기할게. 그러면 과일 자리 5개 하고 칸막이 자리 2개가 있을 때 총 7개의 자리 중에 과일 고려하지 말고 여기에 칸막이의 자리 2개를 선택하면 나머지의 자리가 전부 다 과일의 자리니까. 맞니? 그냥 여기 7개의 자리 중에서 칸막이의 자리 2개를 선택하는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또. 이해했어요? 7개의 자리 중에서 칸막이의 자리 2개를 선택하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야. 이 7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 과일 5개 하고 칸막이 몇 개 하고 2개 하고 그 칸막이 2개는 어디서 나왔냐? 과일이 3종류이기 때문에 과일을 구별하는 데에는 칸막이는 과일보다 하나 적게만 있어도 돼요. 내 말 알겠니? 그렇게 해서 중복조합의 개수 7C2개를 구할 수 있어. 7C2를 계산하면 76 나누기 2 곱하기 1이니까
21가지. 안에 있는 거 다 더해도 21가지야. 7고 7개 7개 21가지. 됐니? 그 과일의 종류랑 과일의 개수를 좀 바꿔볼게요. 봐봐요. 사과. 혹시 은수 좋아하는 과일 있니? 키위. 사과하고 배하고 그 다음에 수박하고 그 다음에 오렌지 이렇게 할게요. 키위는 뭐야? 네? 키위. 내 마음. 오케이. 자, 다 해서 7개를 살게요. 칸막이 몇 개 필요하죠? 3개. 그렇지. 칸막이 3개. 과일이 몇 덩이죠?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막이 3개. 이거를 나열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럼 10개의 자리가 나옵니까? 10개의 자리 중에서 칸막이의 자리 고르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10개의 자리 중에서 과일 자리 고르는 거랑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1년은 나누는 거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10팩 나누기 3팩 7팩하고 똑같잖아요. 네. 이 3개가 다 같거든. 다 똑같아요. 혹시 왜 똑같은지 알고 있나요? 네. 이거 정이라서 그래. 얘 둘이 같은 건 알고 있니? 아니. 오케이.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볼게요. 봐보세요. 이거랑 똑같아. 조합에는 매우 중요한 성질 하나가 있는데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것과 n개 중에 n-r개를 뽑는 게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볼래? 우리 찍기 하자. 찍기. 오지선당 찍기 하자. 보기가 몇 개 있니? 5개. 그 중에 하나의 정답을 고르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 근데 선생님께서 그 전단에 과음을 하셔서 시험지를 잘못 출제하셨어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봐 라고 하니까 정답이 몇 개 돼버렸니?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돼. 1번이 옳지 않아. 근데 옳은 것을 고르셔야 했어. 몇 개를 골라야 돼? 답을 OMR에다가 4개 체크해야 돼. 답을 4개 체크해야 돼. 그럼 답을 4개나 맞춰야 된다고? 엄청 어렵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답이 아닌 거 하나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5개 중에 4개를 골라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5개 중에 하나를 버리겠다는 뜻이야. 5개 중에 하나를 버리는 방법의 수 51가지. 5개 중에 4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 54가지. 이해해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봐봐. 7개 중에 2개를 고르는 방법, 7개 중에 5개를 버리는 방법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알겠니? 두 번째, 이거는 조합의 정의야. 정의. 조합의 정의. NCR은 이렇게 써요. 정의로 n팩 나누기 r팩 n-r팩으로 정의야. 왜요 스님? OC를 쓰면 뭐가 되니? 5 곱하기 4, 2 곱하기 1이 되니? 네. 분자를 내가 예쁘게 팩을 완성하기 위해서 분자에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곱할게. 분모도 마찬가지. 그럼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니? 5팩, 2팩, 3팩이 되죠. 이처럼 네 그냥 분자 5팩 때려버리고 분모는 2팩하고 나머지 3팩들 만들어주면 값이 결과 같아요. 그래서 정의야 정의 이게. 그래서 이게 다 같은 거야. 10C3 이게 10C3이거든. 10C7 이게 10C7이거든. 다시 말해서 10개가 있는데 10개에서 같은 걸 7개, 같은 걸 3개를 나열하는 방법이나 아니 10개의 자리 중에서 칸막이의 자리를 선택하는 10C3이나 10개의 자리 중에서 과일의 자리를 선택하는 10C7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니? 이해되었습니까? 예. 그래요. 가볼까요? 여기 H 나와 있는데 H는 우리 재책할 때나 쓰는 거고 나 안 쓸 거야 일단은. H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연습 문제 하나씩 갈게. 보기 2.
크기와 모양이 같은 빨간 공 4개, 파란 공 4개, 노란 공이 4개 이상씩 들어있어요. 엄청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몇 개를 꺼내야 내가? 거기에서 4개를 꺼낼 거야. 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4개 이상이 있다는 말은 올 빨강, 올 파랑, 올 노랑 뽑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아까 했던 거 빨강 색깔의 구슬 개수, 파랑 색깔의 구슬 개수, 노랑 색깔의 구슬의 개수를 더했더니 총 몇 개? 4개가 되는구나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이거 똑같이 구슬 4개 하고 칸막이 몇 개 필요해? 2개를 나열하는 방법하고 똑같아. 이 중에 칸막이의 자리를 결정하는 방법은 62가지. 됐어요? 계속해서 네, 보기 5번. 통과했니? 95점. 저2개 들었어요. 자, 보기 5번의 1번. 너희들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 뭐가 과일이고 뭐가 칸막이인지. A, B, C를 중복 허락해서 4개의 문자를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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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A, B, A 이렇게 A, A, B, C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를 몇 개 뽑았니? B를 몇 개 뽑았니? C를 몇 개 뽑았니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A를 뽑은 개수, B를 뽑은 개수, C를 뽑은 개수가 4개면 돼요 라고 할 수 있을까? 오케이. 그러면은 과일 몇 개? 과일, 종류는 3종류, 네. 개수는 4개. 과일의 종류 3종류니까 칸막이 몇 개? 그럼 이 구하는 방법은 62. 포도, 배, 감, 키위 4가지 과일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4개 중에 5개 선택해요. 5개 선택해야 돼. 과일 몇 개? 5개. 칸막이 몇 개? 3개. 8시 얼마? 3. 이해했어요? 야, 전개하는 항의 개수도 그렇대요. 이게 왜냐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4제곱은 항의 개수도 똑같이, 그러니까 얘도 전개하면은 4번 곱하니까 어떤 항들이 나오냐면 A의 제곱 BC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또 뭐가 나오겠니? 세운항. 또 항 이거 전개하면 뭐 나오겠니? 여러 가지 나오겠지. 뭐? 그렇지. A의 4제곱도 나오고 또 맞아. B제곱 C제곱도 나오고 또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알아? A, B, C의 제곱도 나오고 맞지?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봐봐.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문자가 몇 개로 돼 있어? 4개. 4개가 곱해져 있어. 4개가. 얘는 A만 4개. B 2개, C 2개. A 하나, B 하나, C 2개 이렇게. 결국에 4개를 뽑아야 되는데 A를 몇 개 뽑을지, B를 몇 개 뽑을지, C를 몇 개 뽑을지에 따라서 항들이 결정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거? 네.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A의 개수, 뽑은 B의 개수, 뽑은 C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 4개가 되는 거랑 똑같고. 그럼 과일 4개에다가 칸막이 2개가 있어야 되니까 60 몇 개? 2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응용해서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 다음으로 가볼까? 10명의 학생이 있어요. 반장 후보가 저를 뽑아주시면 매일 아이스크림을 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우리 반을 1등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여러분에게 모두 다 사탕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을 다 걸고 후보가 나왔어요. 10명이 투표를 합니다. 첫 번째,
기명투표라 그러는데 나는 누구를 찍었습니다 라고 아예 대놓고 그냥 거수하면서 뽑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10명의 학생들이 다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갑돌이, 갑순이, 순이, 철이, 떡이, 돌쇠, 평이, 순덕이, 순심이, 구팔이, 12. 얘가 갑한테 투표할지 을한테 투표할지 병한테 투표할지 결정할 수 있어. 다 다른 거야. 1번이 투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3가지. 각각에 대해서 2가 투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3도 투표할 수 있는 게 3가지. 결국에 이거는 여기에는 10명이 모두 투표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3가지네. 3을 몇 번 곱하면 돼? 10번 곱하면 되겠네. 맞지? 뭐랑 똑같아? 함수랑 똑같아. 함수랑. 그냥 함수의 개수가 똑같은 거야.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3개, 2가 선택할 수 있는 3개 이렇게. 이해되니? 기명투표는 그냥 그래서 심플하게 3을 10번 곱하면 된다. 무기명투표. 무기명투표는 이제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투표 방법이겠죠.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 모르는 케이스. 그러니까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 결과물이 갑을 병 누가 뽑았는지 모르니까 갑 4표, 을 2표, 병 4표 이렇게 표수로만 나오는 거야. 표수로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 표수의 가지수가 몇 개가 나오냐? 아까랑 똑같지. 갑과 을과 병을 합쳐서 기권이 없으니까 다 10표를 받으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럼 이거를 과일로 비교하면 과일 10개에다가 과일 3종류니까 칸막이 몇 개? 2개. 과일 10개에 칸막이 2개에서 총 12개 중에 칸막이의 자리 선택하는 것 똑같으니까 12씩 2개. 받아들일 수 있겠니? 이해됐어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여기는 필요 없습니다. 정수해. 네, 여기도 가볼까요? 그냥 바로 갈게요. 마플 교과서가 쉬운 책은 아니야. 확실히 쉬운 책이 아니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 아까 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뭐 칸막이 이론으로 풀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근데 x는 의미 아닌 정수해라고 했어. 그 무슨 말이냐면 0도 가능하다 이 말이야. y도 z도 0도 가능하다 입니다. 영도 가능하다예요. 네. 아까 중복조합을 생각하면 중복조합에 0이라는 해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존재할 수 있었죠. 중복조합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0부터 시작하는 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니?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야. X하고 Y하고 Z하고 다 해서 8개를 뽑아야 되는 거야. 이걸 내가 이렇게 한번 좀 표현을 바꿔볼게. 내가 바구니를 준비할게. 여기가 X 바구니. 주머니랄까 주머니. 여기가 X 주머니. 여기는 뭔 주머니? 아주머니. 여기는 호주머니. 쏘리. 어쨌든 이렇게 주머니가 3개가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내가 구슬 8개를 내가 나눠 담는다고 생각할게. 구슬을 어떻게 넣을 건지 결정하는 것은 칸막이야. 이렇게 되면 X한테 내가 몇 개를 넣는 거야? 2개. Y에는 3개. Z에도 3개를 넣어서 해가 2, 3, 3이 되는 거예요.
물론 넣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칸막이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x에 2개, y에는 빵개, z에는 몇 개? 6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 다시 의미 아닌 점수에는 이 자체로 그냥 주목조합이에요. 의미 아닌 점수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됐니?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 하면 돼? 칸막이 2개 하고 구슬 8개 하고 나열하면 되니까 몇 시 몇? 10시